자, 이거는 이제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가 끝나면은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거 할 거야. 일단 요거에 대한 개념하고 문제풀이 먼저 하고 나서 그거 이제 끝나면 이제 다음 내용 나갈게. 근데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이게 풀어봐서 뭔지는 어렴풋이 알 수도 있는데 근데 확실하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 이게 항등식 이 파트에서 이렇게 푸는 거야. 알고 이 단원에서 책을 보면 풀 수 있지만 문제 모든 범위 전체 다 해서 랜덤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항등식인지 눈치를 못 채는 경우 되게 많거든. 그래서 못 푸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자, 이거는 좀 확실하게 머리에 박아둬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항등식이라는 말을 할 텐데. 자, 항등식이라는 말을 하려면 등식을 먼저 알아야 돼. 그렇지? 등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거를 말하냐면 이런 기호 같다. 등호잖아, 그렇지? 등호가 이거를 포함한 식, 이거를 포함한 식 또는 이게 포함된 식, 포함한 식이라고 말할까? 그냥 이걸 전부 다 등식이라고 말을 한다, 그렇지? 근데 이 등식들 중에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첫 번째 방정식, 두 번째 항등식.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거 하나 있거든. 그거는 따로 정하지는 않더라고. 어쨌든 그렇기만. 자, 방정식과 항등식의 제일 큰 차이는 우리가 사실은 식도 어떤 미지수를 포함한 이런 방정식이나 항등식 이런 식들도 뭐냐면은 문장이잖아, 문장. 문장은 그냥 기호로 이렇게 줄인 거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 2x 마이너스 4는 0 이런 게 있다고. 얘는 뭐냐면 넘겨서 생각해도 되지. 2x는 4랑 같은 식인데 얘는 뭐냐면 어떤 수에 2를 곱하면 4가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숫자에 2를 곱한 거야. 이거는 얘는 어떤 수, 그냥 이거는 어떤 수가 아니라 그냥 4지. 어떤 수에다 2를 곱한 거고 이쪽은 4야. 좌변 우변일 텐데. 근데 둘이 같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때 우리가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떨 때 이 어떤 수라는 x라는 값이 뭐일 때 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야. x가 2일 때가 참이겠지, 그렇지? 그때 참이 되는 x의 값이 특정하게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지. 1차일 때는 한 가지, 2차일 때는 두 가지 최대, 3차일 때는 세 가지 이렇게, 그렇지? 그 x의 값이 구해질 때 그때 x 값을 우리는 해라고 말을 하지. 참이 되는 x 값을, 그렇지? 그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형태면은 우리는 방정식.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 참이 되는 x 값을 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방정식의 정확한 말 뜻은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또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그렇지? x의 값에 따라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참이 되는 x 값을 우리는 해라고 하고 그 x 값 구하는 거를 방정식을 푼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항등식도 이렇게 참이 되는 걸 구하고 싶은데 항등식은 어떤 거냐면 다 참이야. 모든 x 값이 다 참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참이 되는 식이라고. 그래서 답을 어떻게 말해야 돼? 그냥 모든 x, 모든 실수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지? 일반적으로 보통 실수 범위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해를 정할 수 없어서 부정이다 이렇게 말을. 아예 해를 구할 수 없으면 불능이라는 말을 쓸 거야. 근데 해가 무수히 많다는 말을 줄여서 부정. 정할 수 없잖아, 한 가지로, 그렇지? 그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모든 값이 다 해가 되는 경우, 이 말을 또 이렇게 해. 모든 x의 값이라는 건 우리가 임의의 x라는 말을 쓰기도 해. 그치? 그 다음에 이 말을 이렇게 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된다? 참이 된다. 그치?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다. 그래서 항등식 이렇게 말하는 거야. x에 뭘 대입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그치?
이해됐지? 항상 등식이 된다고. 항상 같다고. 그 말 뜻이라고. 항등식, 항상 등식이라는 소리는. 항상 참된다는 소리다. 그렇지? 근데 이 문자가 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모든 x의 값에 관계없이 또는 임의의 x의 값에 관계없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식.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이야. 이런 애들은 어떤 꼴이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0 곱하기 x 앞에 개수가 0이 아니면 절대로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렇지? 이게 이쪽도 뭐가 돼야 돼? 0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x에 뭘 대입해도 이쪽이 항상 0이 된다. 그렇지? 또는 0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는 0 이런 꼴이어야 되겠지. 맞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근데 이런 식을 고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걸 찾으면 되지.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x 더하기 3은 x 더하기 3 좌변과 우변이 같아. 그럼 얘는 어차피 정리하면 또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항등식이잖아. 그치? 정리가 하기 귀찮을 때는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고? 같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모양이 완벽히 같을 때. 이게 어차피 정리하면 뭐가 돼? 소거된다고 하도 되지만 1x 빼기 1x에서 0x 그 다음에 3 빼기 3이 돼서 0 이런 꼴로 정리되기 직전 단계잖아. 어차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별로 문제될 거 없다. 그렇지?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말을 착하게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힘들게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해 준다고. 그렇지?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다 항등식이라고 알아서 듭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맞지?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야. 맞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뭐 큰 거 하나만 이렇게 적어놓을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할 텐데 미정계수랑 변수랑을 좀 구분해야 돼. 변수와 미정계수의 구분 이런 거야. 우리가 흔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꼴로 식이 쭉 나타나져 있다면 그때 우리가 여기서 변수라고 하는 놈은 누구죠? x를 주 변수로 보지 흔히 일반적으로. 그치? 근데 여기에 a, b, c라고 하는 놈은 실제로 2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수도 있고 막 여기 막 바뀔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애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변수라고 하긴 좀 그래. 근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계수 부분에 써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아직까지 가르쳐 주지는 않았잖아. 대충 뭉뚱그려서 어떤 숫자인지 통틀어서 그냥 A,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고 그냥 B라는 숫자 이렇게 문자로 표현해버렸잖아요. 정해지지 않은 개수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미정계수라고 하는데 이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이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미정계수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 그렇지? 됐나? 여기까지? 미정계수라는 말들. 근데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이야 우리가. 알았지? 항등식에서. 자, 그래서 미정계수법을 할 텐데 자, 이 미정계수법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냐면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계수 비교법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 이렇게 말을 할 거야.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계수 비교랑 수치 대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봐라. 얘가 정리되기 직전 단계야. 어떤 항등식인데 x 더하기 3이 여기가 ax 더하기 b래. 근데 얘가 항등식이라는 말이 써져 있어. 근데 착하게 항등식이라고 안 하고 이 식이 뭐라고 말하겠어? 모든 x 값에 대해서 참이 되는 식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임의의 x에 대해서 참이 되는 식이에요. 또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주겠지. 그러면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알아두고 풀어야 된다고. 그치? 그렇게 됐을 때에 a와 b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이게 미정계수법이네. 그치? 그러면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자기가 편한 방법을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다. 그렇지? 근데 아까 처음에 아까 선생님 지웠는데 얘가 항등식이면 이렇게 정리되잖아. 정리하기 귀찮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정리되기 전 단계를 생각해보라고 했지. 좌변과 우변이 어때? 완벽히 똑같아야 됐었잖아. 그러면 이 좌변에 있는 x의 개수랑 우변에 있는 x의 개수가 어때야 되겠어? 같아서 1이어야 되겠지. 얘가 3이니까 상수항도 3이어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고, 좌우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아 선생님 이거는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참이 되니까요, 뭘 집어넣어도 이 식은 항상 참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x에다가 b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돼. x에다가 1을 대입했어. 그럼 1 대입하면 이쪽은 4가 되고 이쪽은 1 대입하면 a 더하기 b가 되지. 그치?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어. 그럼 이쪽은 2가 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네? 어차피 미정계수 두 개니까 식 두 개 있으면 연립방정식은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a, b 구해지겠네요.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뭘 대입하지? 10을 대입하고 뭐 마이너스 10을 대입하고 11을 대입하든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연립방정식 풀 수 있으니까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되는데, 그렇게 대입해서 A, B, C까지 있으면 뭐 세 가지 식을 써야 되겠지. 그치?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 숫자를 X에 구체적으로 수치를 대입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수치 대입이거든. 근데 수치 대입을 너무 쓸데없이 터무니없는 숫자 대입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될까, 이걸 잘해야지 식들이 좀 빨리빨리 간결하게 나오지. 그치? 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애초에 x에 뭘 대입하면은 바로 b를 구할 수 있어. x에 0 대입하면은 바로 b는 3인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바로 3이 나와. 굳이 연립방정식 풀 필요 없더라고. 그치? 이 상태에서 x에 뭐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풀면 a도 구해질 거야.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어떤 걸로 풀어도 상관없다. 그치? 근데 막 섞어서 풀어도 돼. 이거 풀다가 이거 풀다가 A는 이걸로 구하고 B는 이걸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걸 잘해야 돼. 섞어서도 잘해야 돼. 그래야지 빨리빨리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느 한쪽을 고집하면 계산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섞어서 요령껏 잘 풀자. 수치를 대입할 때는 정말 요령이 필요하다. 그렇지? 근데 그게 머리가 좋아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몇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떻게 대입하면은 편하게 계산되겠구나 느낌이 올 거야. 그렇지? 뭐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에서 주요한 문제에 대한 개념, 문제 풀기 위한 기본 개념은 한 이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한번 형태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게. 얘는 식만 보고 문제를 풀라 그러면 풀 수가 없는 문제야 전부 다. 그치? 문장까지 통째로 다 읽어야 돼. 자, 52쪽에 보면은 52쪽은 풀어줄 건 아니야.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 등식 a x 플러스 1 플러스 b x 마이너스 1은 2x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너무 착하다. 그치? x에 대한 항등식일 때라고 너무 착하게 뒀잖아. 그치? 이렇게 주면은 뭐 더 좋지 사실은. 그치? 그런데 옆에 페이지 53쪽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게요. 53쪽에 두 번째 문제처럼 그냥 그 식이 x제곱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 ABC 막 포함되어 있는 식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 그거보다 먼저 봐야 될 게 있지. 뭐를 먼저 봐야 될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하고 그 식이 성립할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이게 지금 이 단원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식만 보고 풀게 된다고 애들이. 그럼 나중에 다음 단원 배울 때 이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문제 해결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면 항등식은 쉬워.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등식이 성립한다. 임의의 실수라는 게 모든 실수 x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항등식이네. 그럼 항등식에서의 미정계수법,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를 하래. 개수 비교를 해도 되고 수치 대입을 해도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문장이 중요하네. 임의의 x에 대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a x-1의 제곱 더하기 b x-1
x-1 더하기 c가 성립한다. 이 위에 이 문장이 중요하다고, 그렇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항등식 문제 푸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미정계수법인데 그 중에서 계수 비교랑 수치 대입을 하는데 편하게 막 섞어서 풀라고 했지 우리가, 그치? 자, 그럼 섞어서 풀어보자. 자, 어차피 여기 제곱 없어. 여기 전개하면 x제곱 나오는 게 얘랑 곱해서 좌우변이 똑같아야 항등식이잖아. 그러려면 a가 얼마일 수밖에 없을까? 1. 맞지? 딴 데서는 x제곱 절대로 나올 일 없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a가 1인 걸 바로 알 수 있다. 그럼 1 이렇게 써놓고, 지금 선생님 한 거는 계수 비교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수치 대입할게. 이제 수치 대입. x에다가 1 대입하면 이거 통째로 가지고 지지. 그럼 x에다 1 한번 대입해볼게.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이쪽은 1이고 여기 1 대입하면 얘가 0이야. 얘도 0이야. c네. 그럼 c가 1이네, 그치? 지금 이거는 수치 대입한 거죠, 그쵸? b는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네. 또 다른 숫자 한번 대입해볼까? x에다가 그러면 뭐 대입해볼까? 2 대입해볼까? 2 대입해도 되잖아. 100 대입해도 되잖아. 어떤 거 대입해도 b는 구해져. 여기서 바로 2 대입하면 이쪽은 4가 될 거고, 여기다 2 대입하면 어차피 1이니까 1 더하기 2 대입하면 1 곱하기 b 더하기 얘는 1. 그럼 b가 2가 되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치? 섞어서 이럴 때 잘 풀면 된다고, 그치? 대부분 최고차 계수에 목표지는 이 정도 될 수 있지. 이거는 그냥 수치 대입하지 말고 바로 알 수 있다, 그치? 그 계수 비교로. 전개하면 이 차수랑 이 차수는 여기밖에 안 나올 테니까, 그치? 별거 아니지? 여기 그 밑에 있는 거는 쉬운 건 아닌데 일단 먼저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 몇 개씩만 더 소개를 해줄게. 어, 55쪽에 있는 것 중에 임의의 실수 x, y 둘 다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네? 둘 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 이거가 성립한다. 얘도 항등식이고 이번에는 뭐에 대한 항등식이야? x만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x, y 둘 다에 대한 항등식이지. 그러면 우리는 0 곱하기 x, 0 곱하기 y는 0뿐이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를 x 따로, y 따로 묶어내라 소리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2ax 그 다음에 플러스 b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y. 근데 이게 지금 3x 빼기 2y인데 0x 플러스 0y 꼴이 되기 직전에, 정리하기 직전 단계다, 그렇지? 그럼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근데 이거를 x, y 자리에 뭘 대입해서 풀어도 되나? 수치 대입으로? 지금 이건 계수 비교로 푼 거지. 임의의 실수면 아무거나 실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x, y에 x는 1 집어넣고 y는 0 집어넣어. 그럼 식 하나 나올 거야, 그렇지? 또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 1 집어넣어. 그럼 또 다른 식 하나 나오겠지. 연립반드시 풀면 되겠다, 그렇지? 자, 이게 기본 패턴인데 쌤이 이거를 풀려고 이걸 쓴 게 아니라 이거를 써야지 그 다음 거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 그 다음 문제가 뭐냐? 55쪽에 있는 문제야. 요것만 좀 설명할게. x 빼기 y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 y. 자, 이 문장들이 다 중요한 거니까 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ax 제곱 더하기 bxy 더하기 y 제곱
y 마이너스 6. 선생님 이거겠네요. 0x 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0y 제곱 더하기 0y는 0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저것처럼 생각하면 x, y 둘에 대한 항등식인데 2차까지 나오니까 그치? 안 맞아. 정리가 안 된다 그치? 이렇게 되지도 않아 그치? 왜 이게 지금 이런 꼴이 왜 이런 꼴이 안 되지? 왜 이런 꼴이 안 되냐면 이런 꼴은 모든 x잖아. 모든 x 그치? 이건 모든 x라서 뭘 집어도 다 성립할 수 있지 그치? 그런데 얘는 모든 근데 이것만 보고 모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식은 만족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이런 꼴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주어진 조건이 하나 더 있어. 그럼 모든 저거는 x는 x대로 지 마음대로 대입하고 y는 y대로 지 마음대로 다 대입해도 되는 거지 이거는. 근데 얘는 만약에 x에 2를 대입했어. x에다가 내 마음대로 막 대입하고 싶어. 뭘 대입할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짝을 맞춰서 y도 지 마음대로 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y는 뭐를 대입할 수 없어. 얘가 2를 대입하면 y는 반드시 뭐를 대입해야 돼? 2 빼기 y는 0일 수밖에 없지. 막 마음대로 대입할 수 있나? 그게 아니잖아 그치? 이거 약간 제약이 생기는 거야. 이걸 요거를 만족하는 모든 xy야. 그러면 우리가 대입할 수치 대입을 풀 거면 2랑 0을 대입하면 되겠네. 맞죠? 또 1이랑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네. 또 뭐 대입해도 되지? 0이랑 마이너스 2 대입해도 되겠네. 맞지? 3이랑 1 대입해도 되겠네. 이런 애들만 대입하는 거지. 얘 지 마음대로 얘는 지 마음대로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대입하는 건 아니라고.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라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불편하네. x가 골라지면은 y는 마음대로 대입할 수가 없잖아. x가 막 움직이면은 그거에 맞춰서 y가 움직여야 되지. 힘들지? 불편해. 그래서 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등식 풀 때 뭐든 다 대입하는 걸로 고치고 싶잖아. 0x는 0꼴. 그치? 이렇게 고치고 싶은데 y 때문에 그게 안 되네. 그래서 y를 소거할 거라고. 이해해? 무슨 말인지? y를 소거할 거야. 근데 y는 항상 x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2가 작은 애 아닌가? y는 x-2가 되니까. 그치? y는 항상 얘보다 2 작은 애니까 이 y 자리를 전부 다 x보다 2 작다고 표현해서 x에 대한 식으로 다 정리하면 그때는 이제 x에 지 마음대로 막 대입해도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두는 거야. 알겠죠? 이 조건식에 맞춰서 대입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ax 제곱 더하기 bx에다가 x 빼기 2 더하기 얘는 x 빼기 2를 대입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다음 더하기 x 더하기 뭐 힘들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내림차수는 지난번에 배웠잖아. 그치? 바로 전개하자고. 애들 또 이 전개하고 막 정리하고 오래 걸리잖아. x 몇 차식이야? 2차식까지 나오지. 그치? 그럼 얼마의 x제곱일까 하는 거야. 여기 x제곱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a, b, 1 a 더하기 b 더하기 1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치? 더하기 얼마의 x일 거야. 내림차순으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플러스 c지. 플러스 1 플러스 c 이만큼이야. 그치? 이거의 x.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뭐 나왔어? 상수 쓸 차례지. 여기는 상수 안 나와. 상수 4. 여기서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6은 이게 0x 제곱 더하기 0x는 0꼴이어야 되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식 3개 나오면 ABC 3개 연립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치? 요령 알겠지? 어차피 안 해도 그냥 뜻을 몰라도 정확하게 이런 의미를 몰라도 풀 수는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의미를 이제 좀 생각을 할게. 세 번째 문제.
이게 항등식 푸는 문제인데 정리하는 단계가 좀 복잡하다고 해야 되지, 그치? 그런 유형들이 지금 이 페이지에 쭉 있잖아, 그치? 근데 첫 번째 유형하고 두 번째 유형이 약간 다르잖아, 그치? 첫 번째 처음에 썼던 것들을 그냥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였잖아, 이런 걸로, 그치? 근데 두 번째는 제약이 있어서 그거를 약간 좀 대입을 해가지고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었지. 얘도 수치 대입법으로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또 약간 달라. 이 형태들 다 같이 따로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x, y에 관계없이 이 문제가 나왔다. x, y 둘 다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거지. 관계없이 이번에는 분수로 나와 있어. 아이. 분수로 나와 있다고, 이렇게, 그치? 이 값이 항상 항상 성립한다 안 한다는 등호가 있어야지 성립한다 안 한다는 말할 수 있잖아. 근데 등호 없이 항상 뭐 하다고 있냐면 일정할 때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거 항등식 아니잖아. 등호가 있어야 등식인데. 항등식 아닌데 이거일 때 AB로 구하세요라고 한다고. 어떡하지? 항등식을 못 푸네? 등식이 아니라서? 그거 억지로 만들어. 얘가 항상 일정하다며. 그치? 그 일정한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K 이렇게. 그럼 등식이 됐으니까 이제 항등식으로 풀어도 되잖아. 그러면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3은 얘가 KX 더하기 2KY 마이너스 K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얘랑 같아야 되고 0x 0 그러니까 정리하기 직전 단계잖아. 그러니까 개수 비교로 완전히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K가 바로 얼마인지 알 수 있겠네? K가 얼마인지 알면은 B도 바로 알 수 있고 K가 얼마인지 알면 A도 알 수 있겠다, 그치? 자, 이렇게 풀면 돼. 이게 5번 답안 답지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뭘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니까, 맞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됐나? K라고 잡는 이유는 일정하다는 말 때문에 K라고 잡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항등식을 풀려면 항등식은 등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등호 있는 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등호 쓰고 K라고 쓴 거야. 그치? 거기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일정하다는 의미랑 등식으로 만들기 위한 거. 둘 다 때문에 이거는 K 이렇게 쓰는데, 자, 분수가 나와 있잖아. 식으로.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게요. 1 더하기 X분의 위에가 상수야. 이거가 항상 일정하대. 상수라고 하면 조금 항상 일정하다. 여기에 뭔가 있다고 칠까? 뭐라고 칠까? 자, 얘가 일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 그러면 이거분의 3 이런 게 있다고 칠게. 얘가 항상 일정할 수 있나? x에 뭘 대입해도? 일단 분모는 0은 되면 안 되는 거는 확실한데, 그치? x가 막 변하면 이 값이 변하지 않아? 그럼 이게 항상 일정할 수 있나? 일정할 수 없지. 일정할 수 없다, 그치? 자, 상수 K가 있어. 이 값이 그러면 항상 일정하려면은 일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 값이, 그치? 일정하려면은 분수식이 항상 일정하려면은 분모에 막 이거 분모도 변하고 분자도 변할 텐데 분모가 막 변하지,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변하지 않으려면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분자가 0이면 이건 항상 얘가 아무리 뭘 해도 0이 돼서 전체는 1이라는 값이 나오잖아. 맞지? 그럼 선생님 이게 0이면 그게 아니라 정리했을 때 이렇게 이런 것도 항상 안 변하는 거야. 봐라. 2x 분모에 막 집어넣었어. 근데 같이 대입하는데 항상 얼마야? 봐봐. 2. 왜 약분돼서 없어지거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걸 대분수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완벽하게. 그치? 그 말은 위로 이걸 다 통틀어서 올렸을 때도 이거에 일정하게 된다는 거, 얘가 변해도 일정한다는 거는 이 분모의 배수 형태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맞지? 배수 형태. 그래? 그러면 이 값이 K랑 상관없어. 이 값이 X, Y 뭘 집어넣든 간에 이 값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려면은 그 일정하게 될 수 있으려면 이 분모의 배수가 얘가 돼야 되는 거라고. 그치? 그러면 분모가 X 더하기 2Y 빼기 1인데 이거에 뭘 곱했을 때가 이 식이 될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배수 형태여야 되니까. 그치? 뭘 곱해야 될까? A 모르겠어. 뭘 곱해서 A가 돼야 되고 뭘 곱해서 B가 돼야 되는데. 그치?
근데 하나는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 뭐가 나와 있어? 상수 때문에 뭘 곱하면 얘가 되는지 알 수 있어. 마이너스 3이지. 아, 마이너스 3 A네. 마이너스 6이 B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다고, 그치? 분수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치? 이거 방금 이해했나? 아, 좀 확실하게 정리 안 됐으면은 영상 보고 또 집에서 한 번 더 생각해봐. 오늘 한 수업은 오늘 꼭 집에 가서 영상을 확인해봐. 그래야지 바로바로 기억에 남고 정리가 될 거야. 다음에 보면은 또 그냥 새로 보는 기분 드니까.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뒤에도 하나가 더 있긴 하네. 자, 나눗셈, 지난 시간에 나눗셈을 배웠으니까 나눗셈과 항등식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다항식에서 사칙 연산 중에서 나눗셈을 하면 나눗셈 자체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치? 그 중요한 게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 나오고 나머지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이걸 보고 수학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게 검산식을 많이 다룬다고 했지. 이런 형태, 그치? 이거를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묻는 거라고. 이게 제일 기본이야. 그 다음에 10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10. 얘는 상관없어. 10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10이 되면 돼, 안 돼? 11이 되면 안 되지. 얘가 상대적으로 둘 중에 누가 커야 돼? 얘가 크고 얘가 상대적으로 작다. 근데 식일 때는 차수가 되겠지. 크다 작다. 그렇지. 숫자일 때는 쉽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다항식이 있는데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대. 그치? 그런데 그때 나머지가 얼마냐면 13x 더하기 2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면은 몫이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수일까? 상수일 것 같은데? x가 한 개라도 포함되면 3차가 돼서 넘어가 버리니까, 그치? 근데 몫이 뭐 q가 나오겠다, 이렇게. 만약에 식인 게 확인되면은 qx라고 써줘야 되지. 근데 상수여도 qx라고 써도 상관은 없긴 하다. 어쨌든 얘는 확실히 상수인 게 확실해. 맞지? 얼마인 것도 확실하지? 나눗셈을 했으면 알 거 아니야. 이거 나누기 이걸 하면은 2를 곱해야 되는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치? 자, 플러스 나머지인데 이게 13x 더하기 2래. 됐어? 여기까지? 근데 사실 이게 2인 거 아니까 2라고 써놓고 그냥 전개해서 풀면 얘가 나올 거야. 맞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얘를 이렇게 넘기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걸 넘겨서 2x제곱 더하기 a-13x 더하기 b-2가 이쪽 편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치? 이 상태에서 뭐 상수 a, b를 구하세요. 이 q가 뭔지 q를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치? 이거는 알 수 있으니까 2라고 써놓고 풀면 되겠네. 만약에 정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하는가? 나누어서 풀어보는 것도 해봐야 된다. 그치?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그냥 직접 나누어 보세요. 좋은 방법, 좋은 문제는 아니다. 너무 1차적인 문제다. 그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하다. 그치? 쓸 줄 알아야지 그 밑에 있는 문제들 웬만한 거는 다 해결이 될 것 같아.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게 나와 있으면은 이 나머지 부분을 넘겨서 그 다음에 이쪽 변과 이쪽 변을 갖다 놓고 많이 풀게 돼. 그런 이유. 근데 그 페이지는 그런 건 아니고 직접 다 나누는 방법인 것 같아. 안 나누어도 되겠지만 그 내용까지가 일단 오늘 우선 수업 앞쪽 부분에 먼저 좀 해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 문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고.
좀 이따가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 그 하려면 조립대법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까지 다시 정리해 줄게요.